인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문학교과서에도 많이 실려있는 작품인데, 원래 나희덕이라는 작가가 여류 작가, 여성 작가고요. 그리고 이분은 자연 친화적인 성향을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뭐 비상 국어 교과서의 반통의 물이라든지, 뭐 현대시 중에서 배추의 마음이라든지 방을 얻다, 뭐 이런 작품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시인이자 수필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필 중에서 나희덕의 실수라고 있었죠. 절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빡빡이 스님한테 빚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던 그 작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희덕 작가는 성향 자체가 약간 자연 친화적 성향이 있고, 실제로 농사도 짓고 뭐 시골에 지내고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세요. 자, 이 작품은 일단은 현대 수필, 경수필, 가벼운 내용의 수필을 경수필이라고 그래요. 그럼 경수필의 반대는 중수필. 성찰적, 자기방성적, 그 다음에 생태적. 이 생태라는 거는 뭐냐면 자연 환경, 생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인류가 발전하고 문명이 진화함에 따라서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이에요. 지속 가능한 발전. 우리가 석유를 계속 쓰면은 나중에는 그 석유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쓸 수 있어? 없죠? 그래서 전기차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오염될 테고요.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빌려온 자연을 계속해서 쓸 수 있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걸 다루는 걸 생태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을 제재로 하고, 그 다음에 풀벌레를 제재로 합니다. 자동차의 사용과 생태 문제에 대해서 성찰을 합니다. 필자의 경험과 성찰이 드러나고요. 자동차를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비유, 예시 이런 거 들어가고, 아까 명진이가 얘기했던 직유, 운유, 대유 뭐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프린트 잘 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작품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는데, 한 사람당 한 문장씩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연어부터 뒤로 가겠습니다. 광주. 공주 비엔날레에서 태우기 수라시 구슬 왕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경험이 나와 있네요. 비엔날레에 전시된 전시품이에요. 전시 작품. 자, 이 작품은 1965년형 폭스바겐의 엔진과 핸들, 타이어, 셰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곳이다. 그는 타이어를 비롯한 구석을 제어하기 만든 의자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그 작품이 여기 보면 요 작품 있죠. 여기 봐봐. 그림에 나오는 이게 감성적 기계예요. 이 차인데 이 차가 그 유명한 그 비틀이라는 폭스바겐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아, 예. 그 약간 딱정벌레 차 있잖아. 예. 둥근 요 차 있죠, 그렇죠? 아직도 많이 생산이 됩니다. 선생님 집에도 한 대 있어요. 선생님 장모님이 타던 차인데 선생님 아내가 이제 타게 됐어요. 자, 아무튼 요 비틀이라는 요 차인데 요 차를 뒤집어, 그리고 줄을 매달아서 그네로 만들어. 바로 요 차입니다. 자, 근데 이 차를 가지고 만든 작품, 예술 작품인데 설치 미술이자 예술 작품. 제목이 뭐라고? 감성적 기계예요. 기계는 기계인데 감성적. 요새는 감성이란 말보다는 뭔가 감성이 와닿지 않나요? 자, 감성이 있는 기계래. 자, 다음. 흔히 불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가능한 예술 도료의 전독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보게 했다. 네. 우선은 해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해체. 분해를 한 거야. 분해를 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죠. 뜯어서 해치고, 흩어지고, 붕괴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인데 예술이라는 거는 있지.
일상을 벗어나야 될까? 일상에 머물러야 될까? 예술은 일상에 머물러야 돼? 일상을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죠. 벗어나야지. 너네 삶이 예술이야? 너네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가 예술처럼 살아가? 맨날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그래서 예술이라는 건 이런 해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여기 나온 대로 전복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복성 무슨 얘기예요?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야. 예술 고유의 전복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술 작품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개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예술 작품의 전복성을 보여주는 거.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 전에 한두 번 보여줬지만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중에서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자, 이 작품 바로 이 담배 파이프 사진입니다. 그림이에요. 담배 파이프를 멋지게 잘 그렸어요. 그래놓고선 뭐라면 셋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담배 파이프라고 여기고 담배 파이프로 만들어서 담배 파이프로 쓰지만 이거를 벗어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담배 파이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중한 선물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유품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를 그립게 하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딱밤을 때리는 도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뒤샹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뒤샹이라는 사람의 예술작품, 설치미술 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샘이에요, 샘. 샘 솟는다 할 때 샘. 전시회장에 변기를 갖다 놨어요. 소변기, 남성은 다 누구나 알아보는 소변기를 갖다 놓고선 여기다가 사인하고 그 다음에 넘버, 숫자도 매기고. 자, 이걸 예술작품이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걸 누가 예술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술이란 건 이런 일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그거 타는 거 아니야? 그거 기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가 그네가 된다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낭만을 준다고? 아, 이거 감성 있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쿠솔 윙의 감성적 기계입니다. 아시겠죠? 그 무렵 그 무렵 나는 처갓딱지로 되지 않을 때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자, 운전을요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운전을 했나? 라는 걸 잘 기억을 못해요. 너네 숨 쉬면서 숨 쉬는 거를 내가 숨 쉬고 있다라고 기억해? 모르고 그냥 숨 쉬고 있잖아. 근데 처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몸이 막 굳어. 막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자면서도 막 브레이크 밟고 있고 막 그런 꿈을 꾸고 해요. 다음. 운동을 안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자, 이 사람이 시골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도시는 전철, 버스 이런 게 되게 잘 발달되어 있지만 대중교통이 시골은 있잖아 얘들아. 차가 없으면 되게 힘들어. 다음.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한번 마음이 답답할 때부터 좀 차를 몰고 긁어 나간 습관을 생각을 시작했고 실질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보는 네, 익숙해진 겁니다. 자동차의 편리함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네, 밀폐된 공간, 은밀함 이런 것들이 아늑함을 주기도 하죠. 소리내는 상태주의자 테니스웨는 자동차라는 이유로 자기 자신의 역할을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유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준다고 말했다. 자, 자동차는 이중성을 지녔어요. 이중성을 지녔는데 어떻게 이중성을 지녔냐? 첫 번째, 머물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동차가 되게 비싼 차는 카시트가 되게 편안하겠지. 카시트가 편안하고 아늑할 거 아니야. 실내 공간이. 근데 자동차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애야? 움직여야 되는 애야. 그런 거를 동시에 충족해주고 보여준다는 거죠. 현대인들.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 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든 데 공간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네, 아늑한 자궁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아늑한 자궁이다. 그래서요, 코로나 때 그게 그렇게 유행을 했잖아요. 차에서 먹고 자고 여행까지 하고 해결합니다. 카푸어? 차박? 차박이지, 차박. 카푸어는 비싼 차를 사가지고 가난해지는 걸 카푸어라고 그러고, 차박이 막 유행을 하고, 지금도 막 캠핑카니 차박이니 이런 것들 많이 유행합니다. 다음.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요. 그래서 감성적 기계라는 제목의 예술작품이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이미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해. 그래서 자동차 광고 같은 것들 보면은 되게 가족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뭔가 가족처럼 친근하고 포근하고 이런 느낌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기억을 하게 되었다.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다. 몇 번의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제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기자는 저녁이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이를 보고 다음날 밤에 광주대로 출근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서울에 그날 속도지 않는 인물을 알게 같은 게 찌는 소리가 했다. 자, 짐작을 한 거죠. 다음날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문거리 푸르죽하는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뭐냐면 바로 풀벌레들이에요. 풀벌레들의 사체죠. 잔해.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세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마치 거대한 목터 주위에 두껍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 말이다. 마치 모모처럼 지규법. 원관념은 풀벌레들. 그것을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번개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두르르 떨려도 망치는 세차장으로 갔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자연 친화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많은 벌레들을 죽였다라는 죄책감에 이제 빠져드는 거죠. 죄책감에. 그러나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세차기계 물살에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존재를 차갑게 하는 또풀 비린내는 몸살이 쳐지는 기분으로 나왔고 나는 손을 씻고 있었다. 네, 손을 씻고 또 씻었어요. 죄책감의 표현인 거죠, 또. 그리고 이 풀벌레들이 죽었기 때문에 색깔도 더러워지고 막 냄새까지 납니다. 풀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제목이 풀비린내인데. 자,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디디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조금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네, 초경이 뭐냐면 우리 남학생들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처음 이제 월경을 하고 생리를 하는 그때를 이제 초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너네 코피만 한번 팡 터져도 뭐야? 왜 코피? 그래서 좀 놀랄 텐데 우리 몸에서 많은 양의 이렇게 피가 출혈되는 걸 이제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약간 충격인 거죠. 근데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걸 한 번씩들은 다 처음에 놀람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자, 인간에게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저라는 존재를 찾아봤다. 다른 생명에 대한 인간의 무심함, 그리고 자동차라는 것의 상대적인
역할?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인간에게 편리한 도구이지만 풀벌레들에겐 살상의 무기인 거죠.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침을 끼고 다녔다고 한다.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 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자, 주의할 건 뭐냐? 그럼 글쓴이는 환경을 위해서 자동차를 포기했다 아니다? 포기하진 않았어. 차 없이 살 수는 없죠. 네. 다음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절충한 거죠. 그러면서 태도 정리를 한 겁니다. 절충하고.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자,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 풀비린내도 불러오고 경각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 운전을 저는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커피 예천지와 같은 인공적인 공간보다 자연 속에 머물러 누구를 좋아해.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자연 친화적인 성격이 있다는 걸 알아놔야 돼. 원래부터가. 그러나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바람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자동차를 타는 것 자체가 환경 파괴 그리고 살생의 기능 이런 거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차를 차를 소유할 때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아슬아슬한 줄타기라는 비유적 표현을 썼는데 마치 이런 거죠. 마약을 하긴 하는데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날의 아침에 풀비린내가 원지의식처럼 운전대를 잡는 내 손에 남아있을 사람이다. 원죄의식이라는 표현은 이거 그 교회에서 성당에서 얘기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야. 아담과 이브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자, 이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를 타면서부터가 모두 다 죄인이 돼버리는 거야. 환경도 파괴하죠.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알겠죠? 자, 그래서 현대수필 풀비린내에 대하여 살펴보셨어요.